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로 오광수의 진짜 어머니였다. 독고탁은 마광숙에게 200억 원을 배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박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감쌌다. 전부 도고탁 회장이 시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돈으로 저를 유혹하고 아픈 제 아들을 빌미로 협박했죠. 박순자가 내민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는 도고탁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였다. 형사들은 즉시 도고탁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깊은 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경찰차 여러 대가 신라주조 본사 앞에 멈춰섰다.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자 형사들이 단호한 표정으로 도고탁에게 영장을 내밀었다. 도고탁 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고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뒷걸음치며 외쳤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건 음모야. 마광숙, 그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그러나 그의 발악은 소용없었다. 형사들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다. 한때 주류업계의 거물로 군림했던 도고탁이 초라한 모습으로 연행되는 장면은 실시간 뉴스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들은 장미애의 온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도고탁의 몰락은 곧 그녀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다. 과거 도고탁과 함께 저질렀던 술도가 자금 횡령 사건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대로 있다간 나까지 감옥에 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의 발길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다. LX 호텔 로비였다. 로비. 한쪽에서 디자인팀 사무실을 바라보던 장미애의 시선에 한봄과 웃으며 대화하는 오강수의 모습이 들어왔다. 강수야, 내 아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이. 이제 와서 어미라 나설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눈물을 삼키며 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다가가지는 못하고 애타는 눈길만 보냈다. 장미애는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아기 옷을 꺼냈다. 강수가 태어났을 때 입혔던 것일지도 모르는 그 작은 옷을 그녀는 호텔 로비 구석의 화분 뒤에 몰래 숨겨두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발견해 주기를 바라며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속죄일지도 몰랐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는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도고탁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자 소비자들의 오해가 풀렸고 정직하고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한 술도가에 대한 응원이 쏟아졌다. 밀려드는 주문의 술도가, 식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마광숙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이번 일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마 대표와 가족들이 잘 해낸 덕분이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병원 팔찌에 적혀있던 소원 이행 각서였다. 마 대표, 혹시 소원 하나 들어주시겠소? 광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소원이요? 회장님이 저한테요? 한동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LX 호텔 창립 기념 파티에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를 공식 만찬주로 선정하고 싶소. 그리고 그 파티에 마 대표가 내 파트너로 참석해 주셨으면 하오. 광숙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깜짝 놀랐다.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선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그게 소원이세요? 술도가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지만 제가 파트너라니요? 그것이 내 소원이요. 한동석은 광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광숙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소원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설렘으로 가득한 공기가 흘렀다. 한편 오범수는 세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도 괜찮아요. 세리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지만 그는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교수와 제자라는 현실의 벽, 그리고 아버지 도고탁의 문제까지 세리를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의 고민도 깊어졌다.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세리와 마주친 범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리 씨, 괜찮아요? 세리는 아버지 일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네, 교수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짧은 대화 속에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오갔다. 범수는 세리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장미애가 나타나 세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세리야, 여기서 뭐해? 한결 도련님이 기다리신다. 장미애는 범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세리를 데리고 사라졌다. 범수는 멀어지는 세리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옹수와 지옥부는 이제 막 시작된 연인의 풋풋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옥부는 흥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새로운 기획사 오디션 정보를 알아봐주고 의상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옥부나, 네 덕에 내가 다시 힘을 내. 오빠는 원래 최고잖아요. 흥수는 그런 옥분이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그는 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옥분아, 앞으로도 즈토 함께하자.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보자. 옹수의 말에 지옥부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한편 오강수는 LX 호텔 디자인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의 성실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특히 한봄과의 협업은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두 사람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셨다. 강수 씨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한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봄 씨의 도움이 더 컸죠. 강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하고 설레는 공기가 흘렀다. 서로를 향한 호감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강수의 출생에 얽힌 잔혹한 비밀과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장미애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로 도피한 줄 알았던 장미애는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다음 계획을 치밀하게 꾸미고 있었다. 도고탁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악행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다. 독수리 술도가는 위기를 넘겼지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현실의 장벽과 각자의 상처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향하는 듯 보였지만 해결되지 않은 비밀과 갈등의 씨앗은 조용히 다음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밤중 독수리 술도가의 공장문이 벌컥 열렸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마광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야? 거기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전등 불빛이 공장 안을 비추자 스치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숨을 죽인 마광숙은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야! 비명을 지르며 돌아본 그녀 앞에 한동석이 서 있었다. 마 대표, 나예요. 괜찮으십니까?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광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대장님, 깜짝이야. 여기 왜 오셨어요? 한동석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누가 술독가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마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도고탁, 그 인간 짓이군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가봅시다.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유리병이 눈에 띄었다. 마광숙은 병을 집어들며 이를 악물었다. 또 독극물이야. 이 자식 끝까지 더럽게 나와. 한동석은 병을 살펴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바로 경찰에 넘겨야겠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신고를 시작했다. 그때 창고 구석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마광숙은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 누구야? 나와? 그녀의 외침에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창문으로 뛰쳐나갔다. 한동석이 뒤를 쫓으려 했지만 마광숙이 막았다. 회장님, 위험해요. 나도 같이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한동석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 대표, 이건 도고탁의 스파이예요. 확실해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증거가 있으니 끝장낼 겁니다. 그녀는 공장 고자동을 불렀다. 공장장님, CCTV 확인해주세요. 방금 침입자가 있었어요. 고자동은 즉시 사무실로 달려갔다. 새벽, 오천수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형수님, 또 무슨 일이에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마광숙은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천수 도련님, 또 도고탁 짓이에요. 독극물이야. 오천수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 인간, 아직도 포기 안 했군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동석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지난번 영상 조작 자료에 이어 이 독극물 증거도 추가해주세요. 변호사는 단호히 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도고탁을 완전히 끝장낼게요.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도고탁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쳤다. 뭐? 또 실패했다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비서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스파이가 경찰에 잡힐 뻔했대요. 도고탁은 이를 악물었다. 멍청한 놈들. 새 스파이. 당장 구해.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도고세리가 들어왔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도고탁은 버럭 소리쳤다. 세리야, 너까지 날 배신할 거야?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건 잘못됐어요. 제발 멈춰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도고탁은 잔을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다들 날 배신해? 내가 전부 망쳐줄 거야. 그는 장미애에게 전화했다. 미애 씨, 오범스 그놈?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장미애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좁혔다.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또 위기예요. 하지만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연했다. 직원들의 눈빛에도 굳센 의지가 불타올랐다. 오강수는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며 단호히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절대 뚫리지 않게 할게요. 그의 눈에는 굳센 결의가 가득했다. 마광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강수 도련님, 믿어요. 다 같이 이겨냅시다. 그때 한봄이 한결과 함께 술도가로 찾아왔다. 저도 오빠랑 같이 왔어요. 한봄이 밝게 인사했다. 마광숙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봄이, 결이 잘 왔어요. 무슨 일이야? 한결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뗐다. 도고탁 회장이 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마광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또 뭘 하려고? 이번엔 뭐야? 한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고타기 오범수 도련님을 노리는 것 같아요. 마광숙은 숨을 삼켰다. 범수 도련님을? 왜?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세리 때문이에요. 도고타기 세리와 범수 도련님을 엮어서 망신 주려는 거예요. 마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정말 끝까지 더러워. 그녀는 즉시 오범수에게 전화했다. 범수 도련님, 지금 어디예요? 조심해야겠어요. 카페에서 세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던 오범수는 침착하게 답했다. 형수님, 저 학교예요. 무슨 일이에요? 마광숙은 다급히 말했다. 도고타기 도련님을 노리고 있어요. 당분간 조심하세요.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조심할게요.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리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 장미애는 어두운 골목에서 기자와 은밀히 만났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건네며 차갑게 말했다. 우범수 교수가 학생을 유혹했다는 기사 크게 터뜨려 주세요. 기자는 눈을 빛내며 답했다. 알겠습니다, 장 사장님. 확실히 처리할게요. 장미애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잘 부탁해요. 그놈 인생 끝장낼 거야. 오응수는 지옥분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며 미소 지었다. 옥부씨, 지난번 일 정말 고마웠어요. 옥부는 장난스러운 윙크와 함께 웃으며 답했다. 흥수도련님, 우리 이제 더 가까워졌잖아요. 흥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옥분씨,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용실 안은 두 사람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때 흥수의 전화가 울렸다. 기획사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기뻐하며 외쳤다. 옥분씨, 저 다시 기회 잡았어요. 옥분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흥수 도련님, 축하해요. 역시 내 아티스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공장장을 불렀다. 공장장님, 그 여자 스파이 정체 알아냈어요?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 박순자라는 여자예요. 도고타기 고용했대요. 마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순자? 그 아줌마가 또... 그녀는 즉시 한동석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스파이 정체 알아냈어요. 박순자예요. 한동석은 단호히 답했다. 마 대표, 제가 경찰과 같이 움직일게요. 그는 곧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다. 공장에서는 오천수가 CCTV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형수님, 여기 또 다른 남자 나왔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가 공장 안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마광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 자식, 새 스파이야. 오강수는 보안팀을 불러 단호히 지시했다. 형수님, 오늘 밤부터 순찰 강화할게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수도련님, 부탁해요. 그때 공주실이 들어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광수가 한동석 회장님 진짜 멋지더라. 손잡는 거 봤지? 마광숙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어마, 그건 그냥 실수였어요. 공주실은 까르르 웃으며 놀렸다. 곰탱이, 그게 사랑 시작이야. 마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투덜거렸다. 엄마, 터무니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살짝 두근거렸다. 한동석은 경찰서에서 박순자를 마주했다. 그는 단호히 물었다. 박순자 씨, 도고타기 또 뭘 시켰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 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도고타기 보낸 거예요. 한동석은 편지를 읽으며 눈을 좁혔다. 이건 술도가 폭파 계획이군.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전화를 받고 공장으로 달려왔다. 회장님, 폭파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동석은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마 대표, 도고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마광숙은 숨을 삼켰다. 강수 씨 꿈을 이렇게까지 망치려 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한편 오범수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교수가 학생을 유혹,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때마침 세리가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님, 저 때문이에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오범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리 씨,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세리야, 이건 도고탁 짓이야. 걱정하지 마. 오범스는 세리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미애는 이를 갈았다. 그녀는 즉시 도고탁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오범수, 끝장낼게요. 도고탁은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미애씨, 기대할게. 독수리 술도가에서는 마광숙이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도고탁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결연했다. 하지만 우린 절대 지지 않아요. 강수 씨의 꿈, 우리가 지킬 겁니다.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천수는 새로운 보안 장비를 설치하며 말했다. 정수님, 이번엔 절대 못 들어오게 할게요. 마광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천수 도련님, 믿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마광숙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독수리 술도가입니다. 수학이 넘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마 대표님, 도고탁의 새 스파이, 제가 잡았어요. 마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며 숨을 삼켰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독수리 술도가에 쌀벌레가 득실거리는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터졌다. 마광숙은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화면 속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독수리 술도가의 위생 문제를 비판했고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양조장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광숙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그녀는 오광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천수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뒤졌다. 형수님,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누군가 우리를 노린 겁니다. 이 영상, 조작 냄새가 나요. 마광숙은 천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조작? 누가 왜 우리를... 천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도고탁 그 인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광숙의 눈이 커졌다. 신라주조 회장이? 설마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같은 시각, 신라주조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도고탁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입꼬리는 교활하게 올라가 있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는 끝이야. 그는 느긋하게 전화를 들었다. 스파이, 잘했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긴장한 듯 낮았다. 회장님,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도고탁은 웃음을 터뜨렸다. 위험? 내가 누군데? 이번엔 소비자들까지 끌어들여 완전히 끝장낼 거야.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독수리 술도가와의 오랜 앙금이 이번 기회에 폭발하고 있었다. 술도가로 돌아온 마광숙은 직원들을 다시 모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쌀벌레를 썼다는 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우린 오광수 씨의 정신을 이어왔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마광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낸다. 그날 밤 오강수는 공장 CCTV를 꼼꼼히 확인했다.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형수님, 여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마광숙과 오천수가 달려왔다. 화면에는 누룩 작업을 하던 임시직 직원 박순자가 등장했다. 그녀는 몰래 쌀자루를 들여와 촬영하고 누룩 창고에서 무언가를 섞는 모습이었다. 마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여자가 스파이였어. 오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고탁이 보낸 게 분명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날 마광숙은 박순자를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 문 앞에서 박순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떨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마광숙은 단호히 물었다. 누가 시켰죠? 도고탁 회장이에요?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도고탁이 돈으로 협박하며 쌀벌레 자루와 곰팡이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았다. 마광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 어디까지 더러운 짓을 할 건지. 한편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마 대표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는 비서를 불렀다. 독수리 술도가 관련 자료 전부 모아. 언론사에도 연락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시는 건가요? 한동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의 눈빛에는 마광숙을 향한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마광숙은 오천수, 오강수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다. CCTV 영상, 박순자의 진술, 곰팡이균 분석 결과까지. 이걸로 기자회견을 열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오강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형수님, 그래도 소비자들이 믿어줄까요? 마광숙은 단호히 답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싸우면 진실은 반드시 통할 거예요. 형수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오강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마광숙은 단호히 답했다. 믿게 만들어야죠. 우리 술도가의 명예, 내가 지킬 겁니다. 기자회견 날, LX 호텔 컨퍼런스룸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마광숙은 단상에 올라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독수리 술도는 정직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영상과 도고탁의 지시를 낱낱이 폭로했다. 화면에 박순자가 쌀 자루를 들여오는 장면이 재생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신라주조 도고탁 회장의 음모입니다.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증거가 확실한가요? 도고탁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광숙은 차분히 대답했다. 모든 증거는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회견장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동석은 미소를 지었다. 역시 마 대표야. 포기하지 않았어. 그는 한결을 통해 식품안전 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했다. 보고서는 장광주가 최고 품질임을 증명했다. 한결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 자료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도고탁이 숨을 곳은 없어. 신라주조 사무실에서 도고탁은 TV를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여자가 감히. 그는 스파이에게 전화했다. 순자, 입 다물어. 돈 줄게. 하지만 박순자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회장님, 더 못해요.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도고탁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날 저녁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강수씨, 우리 아직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깊은 곳에선 그리움이 묻어났다. 공주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광수가 넌 잘할 거야. 우리 다 같이 버틸 거야.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이번엔 반드시 이겨낼게요. 한편 한동석은 병원에서 받은 심박수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다. 마광숙과 함께 있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사실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광숙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가슴 다시 두근거렸다. 같은 시각 도고탁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선다. 그는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지시했다. 술도가 공장 망가뜨릴 방법 찾아.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긴장한 듯 떨렸다. 회장님, 이번엔 너무 위험합니다. 도고탁은 차갑게 웃었다. 위험? 내가 지면 다 끝이야. 무슨 수든 써. 마광숙은 공장으로 돌아와 직원들과 회의했다. 여러분, 이제 반격 시작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장광주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엔 더 깨끗하고 완벽한 술을 만들 겁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오강수는 힘껏 외쳤다. 형수님, 우리 다 같이 해낼게요. 그 순간 공장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마광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비웃었다. 여기 문 닫을 시간이야. 아줌마. 마광숙은 주저하지 않고 외쳤다.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오천수와 오강수가 그녀 옆으로 섰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경찰을 부른 걸까? 남자들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마광숙은 단호히 말했다. 너희 뒤에 도고탁이 있지? 다 알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한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오스에게 이렸다. 뭐? 도고탁? 내가 뭘 안다고? 마광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꾸했다. 너희가 보낸 스파이 박순자 이미 다 불었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오천수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형수님 말씀 안 들려? 당장 꺼져. 오강수는 옆에서 주먹을 쥐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공장 바깥에서 경찰차 불빛이 번쩍였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젠장, 누가 신고한 거야? 그들 중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문 쪽을 바라봤다. 마광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너희 여기서 더 까불면 끝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경찰 2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마광숙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장을 망치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CCTV가 작동 중인 모니터를 가리켰다. 모두 찍혔어요. 증거도 확실합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경찰이 그들을 향해 다가갔다. 모두 손들어. 신분증 꺼내세요. 한 남자가 저항하려 했지만 동료가 급히 말렸다. 그만해. 더 엉망되기 전에. 그들은 마지못해 손을 들었다. 마광숙은 오천수와 오강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들 고마워요. 잘 버텼어요. 오천수는 땀을 닦으며 씩씩하게 웃었다. 형수님, 저희가 형수님 지킬 거예요. 오강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술도가 절대 안 무너져요. 경찰이 남자들을 연행하며 물었다. 누가 보냈지? 사실대로 말해. 한 남자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도고탁 회장, 그가 우리를 더 말하려던 순간 동료가 눈짓으로 막았다. 하지만 마광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다 녹화됐어요. 숨길 생각 마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남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공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광숙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무서웠죠? 그래도 우린 이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적이 가까이에 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보며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제 어쩌실 건가요? 마광숙은 단호히 답했다. 법대로 할 거예요. 도고탁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날 밤 한동석은 호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에서 큰 소동이 있었어요. 한동석의 눈썹이 올라갔다. 소동? 마 대표,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대표님은 무사하시고 경찰이 처리했어요.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비서가 놀라 물었다. 지금요? 밤늦게 가시면? 한동석은 단호히 말했다. 가야 해. 뭔가 잘못될 것 같아. 술도가에 도착한 한동석은 공장 문 앞에서 마광숙을 만났다. 마광숙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한동석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마 대표, 괜찮아요?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마광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고마워요, 회장님. 다행히 무사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근데 도고탁이 이번에 손을 썼어요. 한동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인간 어디까지 갈 건지? 마광숙은 한동석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CCTV 영상과 박순자의 진술서가 쌓여 있었다.